의원총회도 없이 3일 동안 사흘간 또 보이콧을 한 것은 의원들의 의사도 수렴치 않은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소신 있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국회는 야당의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다. 네, 밖으로 나갈 게 아니라 안에서 강력하게 투쟁해야 된다. 민주당 국회 일정 보이콧 방침에 대해서 이 같은 비판 발언을 한 당사자는 여당 의원이 아닙니다. 민주당에서도 네, 원내대표를 2번씩이나 하신 의원입니다. 오늘 야권을 둘러싼 뜨거운 쟁점들 굉장히 많은 날입니다. 이분 모셔서 명쾌하게, 이분이 사실 캐논한마 진행하면 딱 맞는 분인데, 박지원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리 바꿔 앉죠. 네, 자리 앉아. 아, 진짜로? 저 캐논한마 일단은 저거부터 하시죠. 그 우재창 의원 사건, 뭐 저축은행에 돈 뭐 여권 중진이 뭐 흘렸다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말 전하신 분이 우리 박지원 대표라고 해서 말이 나와서 내가 깜짝 또 이거 또 무슨 말이야 나 이랬는데, 이거 뭐 해명 좀 해주세요. 어떤 거예요 이거? 글쎄 뭐 신문에 보도를 했던데요. 그 후로 우재창 의원이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입장이 난처했습니다. 사실은 아닌데 이게 우재창 의원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마치 제가 하고 후배한테 넘기는 것처럼 네. 느낄 것 같아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 우재창 의원이 전화가 왔어요. 네. 전화가 와서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재판용으로 제출을 했는데 언론에 보도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하더라고요. 사실이 아닌데. 그건 사실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지도 않으셨고, 그렇죠.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예. 그래서 제가 기록을 다 찾아보니까 네. 저는 그러한 얘기를 한 적도 없더라고요. 아, 우재창 의원은. 네. 그럼 여권 중진 의원이 누군지도 모르시겠네요. 모르죠, 물론. 예. 나는 홍준표 의원이 이번 주 금요일 날인가 출연하는데, 다음 주 금요일인가 이번 주 금요일 출연하는데 꼭 그 이야기 묻고 싶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네. 예. 그분이 누구냐? 근데 홍준표 의원은 나는 알고 있다. 누군지 알고 있다니까. 홍준표 의원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 홍준표 지사가 네. 특유의 그 재주가 있거든요. 아, 그럼. 예, 그러니까 또 검사 출신이고 좀 닮은 면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싹 돌아서 얘기하면은 네. 그럴듯하게 만들어 내놓는데 사실은 부처님 뒷속이에요. 네. 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먼저 하시고 싶은 신야권 연대부터 얘기할까요? 바꾸자니까요. 아, 그래요? 내가 조금만 더 해야지, 그냥. 신야권 연대. 그런데 아까도 밖에서 얘기했는데요. 네. SNS 상에는 우리 박종진 앵커를 채널 A에 좌파 앵커다. 네. 박지원하고 친하다. 네. 라고 하는데 네. 진짜 그래요? 하여튼 저를 지금 바꿔 앉은 거예요. 아니 저도 40살까지는 확실한 좌파죠. 좌파 진보 쪽. 아무래도 우리 대표님도 40대까지는 진보 아니 지금도 진보구나 참. 저는 진보도 진보 보수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보수, 그런 단어 진짜 싫어하잖아요. 그거 싫어요. 나도 싫어요. 오죽했으면 독일의 통합 정치처럼 우리 개헌을 해서 네. 우파나 좌파나 함께 연정을 해서 네. 거기서 토론해 가지고 뭐 복지든 통일이든 했으면 좋겠어요. 젊었을 땐 그리고 다 진보적 성향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젊었을 때는 그렇죠. 네. 나이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좀 보수적으로 오는데 자연스럽게 아직 안 오신 분도 있고. 저는 네. 굉장히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건전한 있다. 생각 갖고 스스로 이렇게 제가 볼 평가를 때는 대표님이 보수 성향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보면요. 네. 김대중 대통령을 사람들은 굉장히 급진적이고 좌파고 이런 진보적 인사로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죠. 엄청나게 보수적이에요. 네. 엄청나게 보수. 예. 신야권 연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연석회인가 뭔가. 네. 그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잘했습니까? 예. 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치가 실종을 했습니다. 모두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 혼자 결정을 하시고 네. 혼자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국회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민주당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야당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모양이 이 꼴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새누리당도 인정을 하지 않고 국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게 35%예요. 대통령님이에요. 아, 대통령님. 예.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도 우리가 네. 지금 현재 보십시오. 숭례문, 남대문 문제는 신속히 해라 하는데 마치 국정원 댓글 사건, 군 사이버 정치 개입 이런 문제는 재판을 기다려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석기 통합진보당 문제는 빨리 해산해라.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던 일입니다. 빨리 해산해라 대통령이 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말씀은 안 했지만은 그 지시에 의거해서 다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영국 가셔서 새벽같이 전자결제하시고 이런 걸 볼 때 총체적으로 어제 우리 민주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니까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이 국회를 뇌사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새누리당, 청와대가 대한민국을 뇌사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항해서 싸우려면은 야권 연대가 이루어져야 되고. 아니 지금 민주당이 내사시키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시니까 지금 국회는 국회에서 투쟁해야 된다. 강력한 투쟁 장소다 이런 얘기 하셨고 두 번째 보이콧 할 때도 이거에 반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을 내사시켜서는 안 되죠. 네. 국회도 내사시켜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 내사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는 게 내- 아니죠. 네. 이건 대통령께서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여당도 국회도 인정하지 않아서 정치가 실종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복원하자 네. 그런 의미죠. 지금 국회 민생 법안이나 뭐 예결, 결산, 예산 이런 문제들은 민주당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연히 국회. 있죠. 네. 예, 그렇지만은 국회는 여야가 합의가 돼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도요. 제가 18대 원내대표 할 때 저는 야당의 야성을 말살시키기 때문에 안 된다. 아, 선진화법 반대하셨어요? 반대했어요. 아. 예, 반대했는데 그 다음 황우여 김진표 원내대표가 조금 더 합의를 해가지고 법안을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19대 국회에서 시행이 됐어요. 이제 불과 1년 반 됐는데 이걸 가지고 또 편의주의로 새누리당에서 헌법재판소에 묻겠다. 뭐 법안을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날치기 처리하겠다. 강행 처리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국정조사나 특위, 국정원 계획을 위한 특별위원회 또 특검 같은 것이 이루어지면은 바로 합의만 되면은 경제 민생 법안을 합의해서 통과시키고 예산안도 심의해서 법정 기일 내에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하는데 국회 일정이 거기에 안 맞아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이번 주까지 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네. 다음 주에 대정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다 국회의원 하거든요. 국회의원이 299명이니까 한쪽에서 인사청문회하고 한쪽에서 또 예산결산도 하고 또 국회랑 막 그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되지 않죠. 왜냐하면 각 상임위 기능이 있기 때문에 빠져버리면 안 되죠. 아, 한쪽에서 빠져버리면 안 정치부 기자 해가지고 알면서 또 왜 그렇게 야당 불리하게 질문을 해요? 아, 그 야당 불리하게 질문합니까 그렇죠. 지금? 아니 네. 그리고요 국정의 총체적 책임은 네. 대통령과 집권 여당 새누리당에 있습니다. 네. 이것을 자기들이 닫아놓고 자기들이 상대 안 하고 민주당한테 야권한테 넘기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야권 연대는 성공적인 좋은 출발이다. 좋은 출발이다. 예. 이번에 그 뭡니까 러시아 대통령 푸틴 갑자기 푸틴이 푸틴 대통령 오찬에 김한길 대표 초청했는데 안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다른 우리 스케줄이 비서실장까지 있어서 하셨지 않습니까? 안 갔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좀 궁색하게 들리더라고요. 네. 또 야당 대표이면서 한러 의원 친선연맹 회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한길 대표가 마땅히 갔으면 모양새가 좋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 어떤 같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있더라도 그렇죠. 예. 그거는 외교는 또 외교니까. 외교니까. 포당적으로 해야 되니까. 네. 예. 그럼- 그리고 또 혹시 김한길 대표가 가서 박근혜 대통령 만나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하니까 아, 제가 대표면 갔죠. 갔습니다. 갔죠. 예. 안철수 의원이 특검 맨 처음에 주장할 때 민주당이 재판을 기다려보고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대변인 명의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서 특검 하자. 또 민주당이 그렇게 안철수 의원의 특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특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에서 방금 말씀한 대로 그런 부정적 성명을 냈길래 네. 논평을 했길래 제가 바로 그 다음 날 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안철수 의원의 특검 제안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걸 왜 안 받아들이느냐? 네. 첫째는 검찰 수사를 철저히 하라는 촉구하는 면에서도 만약 검찰 수사가 지금처럼 잘못되면은 수사 검사들이 특검으로 가면은 우리가 다 뒤집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합시다. 이렇게 해서 상층부에서 어떤 수사 방해 압력을 하더라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건 반드시 특검에 가서 이번 윤석열 팀장 찍어내기나 조영건 검사장의 방해 이런 문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특검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합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은 저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될 거예요. 아, 특검의 시작은. 예. 그래서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빨리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한번 걸러보고 또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안철수 의원이 국정조사를 빼고 특검으로 제안을 했다고 하면은 우리 민주당은 받아야 됩니다. 아,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된다. 우리 민주당이 잘못했다라고 했더니 그 다음 날 김한길 대표가 역시 우리 민주당 대표답게 받아들여가지고 야권연대의 좋은 출발의 계기를 만들어줬다. 이게 잘 되면요. 사실 내년 지방선거나 오는 총선 대통령 선거에도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또 여러 의원들이 야권이 뭉쳐가지고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고 국정원이나 사이버 사령부의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주 목표이기 때문에 네. 그건 받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민주당이 결론적으로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특검 수용, 뒤늦은 특검 수용은 결국은 우리 대표님의 영향력이 작용했네요. 뭐 작용했다기보다는 맞고 해서 작용한 제가 거. 얘기를 강하게 했다. 네, 강하게 한 게 작용한 거죠, 뭐. 뭐 그렇게 해석해주면 굉장히 고맙고. 굉장히 고맙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근데 사안별로 협력하는 거지 연대는 아니고 나는 오늘로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그러한 것은 제가 일일이 네. 평가는 할 수 없지만은 일단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발을 담근 겁니다. 그리고 무책임하게 하지 않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대표님 스타일로 봐서는 안철수 의원이 꽤 답답하게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도 있는데 제 생각이 좀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 생각이 맞습니까? 예. 자, 통진당의 그 정부가 정당 해산 청구한 거 이거 가지고 찬반이 국론이 지금 분열되고 있어요. 우리 대표님은 여기에 대해서 위원 정당 해산 청구 소송 정부가 법무부 장관이 낸 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오늘 이석기 의원이 재판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다른 간부들과 그거는 함께. 이제 RO 이야기. 예,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 결과를 보지 않고 통진당 네.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한 것은 다소 성급했다라고 하지만은 법무부에서 법률 검토를 해서 네.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를 보아야지 네. 또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시키고 또 뭐 세비를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법치국가로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를 들면요. 네. 인혁당, 진보당의 조봉암 선생 이런 분들도 결과적으로 나쁜 재판이었지만은 재판의 과정을 겪어서 사형을 했단 말이에요. 네,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안타깝죠. 예. 네. 그러나 지금 이 대명천지 21세기 민주국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법을 무시하고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위헌정당 청구 소송은 잘못됐다 이런 얘기네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네. 그것은 시기적으로 이석기 의원 등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고 하는 게 그 옳다. 결과를 보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네. 법무부로서 법률 검토를 해서 헌재 청구할 수 있지만은 네, 법으로 그 돼 나머지 있습니다. 것은 네. 헌재의 판결을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네,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의원들이나 세비 이런 걸 따져야 되는데 이 한 번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가처분 신청까지 하는 건 잘못됐다. 저는 성급한 일이다. 가처분 신청까지는 네. 좀 잘못됐다 이거고. 네. 자, 이정희 대표가 박근혜 씨라고 발언한 거에 대해서는 뭐 연설 도중에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그건 좀 무례한 일이죠. 무례하다. 네. 왜냐하면 네. 이정희 대표로서는 박근혜 대통령께 많은 감정이 있을 것입니다. 네. 또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 때도 TV 토론에 나와서 당신이라 그랬죠. 나는 당신을 떨어뜨리려. 낙선시키기 위해서 대통령 나왔다. 그건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그 TV 토론을 보고 제가 문재인 후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네. 연락을 해도 안 돼서 네. 다음 토론 때 그 얘기를 하면 한번 조져라. 그랬으면 당선되는 그랬으면 당선되는 거예요. 되는다고 사람들이 네.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아무리 통합진보당 문제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 강경하게 하더라도 국가 원수 대통령에 대한 지킬 예의가 있고 네. 또 정치인으로서 금도가 있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의 대표라고 하면은 마음속으로야 울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존댓말을 쓰는 것이 네. 예의에 맞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모신 비서실장까지 하셨으니까 그 기본적인 예의와 의전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니까 그런 말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몰라도 네.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국민들은 그렇죠.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죠, 국민들이. 좀 어려운 질문 드릴까요?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그 청구 소송했는데 우리 만약에 재판관이시면 전 재판관이 아니라서 네, 각하시키겠습니까? 기각시키겠습니까? 수용하겠습니까? 그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얘기는 하지 않는 게 물론 정치적 입장에서 밝힐 수도 있겠지만은 네. 저는 헌법재판관들의 그 결정을 조용히 기다려보는 게 좋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와도 어떤 그 결과가 나오든지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릴 일이지 우리가 결정할 일은 아니고요. 네. 사실 국민 정서상으로 보면은 당장에 이석기 의원은 의원직 박탈하고 감옥 보내고 통합진보당은 해체돼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감정보다는 법리 논쟁으로 해줘야만이 법치국가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지켜보자 하는 주의입니다. 그러나 지켜야 된다. 우리 민주당이 이렇게 민주주의,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는 올라가지만은 민주당의 지지도는 오히려 내려갈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원칙적인 문제는 원칙대로 말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천막을 거뒀죠. 100일 만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번에 천막 거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에 서울시청에서 천막 거둔 거. 글쎄요, 뭐 자꾸 내가 그렇게 당대표가 되니까 아니시니까. 저 네. 비주류 같이 마치 네. 우리 김한길 대표한테 네. 불만을 갖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 저는 국회로 복귀할 때 네. 천막 걷자고 그랬어요. 이게 김대중 대통령도 야당 총재하실 때요. 장애투쟁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은 그 숙성을 시켜요. 국민들이 장애투쟁에 관심을 갖도록 분위기가 되면은 네. 순간적으로 하고 다시 빨리 국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는 천막 당사가 물론 우리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지만은 너무 길게 있어가지고 효과가 좀 없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김한길 대표가 제가 아는 김한길 대표는 되게 온건파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뭔가 보이지 않는 뒤에 강경파에 의해서 계속 떠밀려가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거든. 정치부 기자 감각으로서 했던 감각으로서. 네.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죠. 없잖아 있겠지만은 네. 사실 김한길 대표로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인정을 하지 않고 무시를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민주당이 위기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국정원의 댓글 사건이나 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개입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분노가 있을 겁니다. 이 국정원 댓글이나 사이버 사령부 댓글에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일이고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고 생각은 안 하시죠, 대표님? 그러나 결과적으로 수혜자는 박근혜 대통령이죠. 우리가요, 일본 아베 수상한테 2차 대전 때의 여러 가지 만행에 대해서 사과하라. 아베 수상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현직 일본 수상이니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수차 얘기를 했지만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나하고는 무관하지만은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것은 민주국가에서 대단히 불행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다. 나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 앞에 사과를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서 처벌할 사람 처벌하고 책임질 사람 책임지게 하고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국회에서 국정원을 개혁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했으면 다 끝난 거예요. 네. 1년 이상을 수수방관하고 그래 내가 댓글 몇 개로 대통령 됐습니까? 이렇게 야당을 무시하니까 민주주의를 부인하니까 대통령 선거를 군이 국정원이 개입해도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비록 당신과 무관하지만은 깨끗하게 사과를 하고 철저히 수사를 해서 처벌하고 책임지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국회에서 개혁해라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지금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거는 제가 지시했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윤석열 바뀌었죠. 팀장을 수사가. 바꾼 후에요. 재판, 공소유지가 제대로 안 됩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검찰에서 진술했던 것을 재판장에서 다 번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재준 국정원장도 25,600개의 댓글 중 2,000개 정도가 국정원 직원이 한 거고 그것도 개인적으로 했다. 일탈한 것이다. 이런 것으로 국민을 야당을 호도하려고 하면은 분노를 잠재울 수 없습니다. 네. 0.17%인가 그러던데 전체 그 트위터에. 그래서 지금 0.17%가 중요한 건 아니라 한 개래도 한 건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다가 그 문제를 덮기 위해서 전공로 전공로 종교조, 문제 가지고 민주당하고 선거운동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을 짓밟는 거죠. 전공로도 정치 개입을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네.
전국노도 공무원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것을 했다고 하면은 처벌받아야 된다. 네. 그렇지만은 거기는 노조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늘 정치 활동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당시에 전국노에 가서 축사를 하면서 전국노의 정치 개입에 대한 보장을 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전국노와 군인과 국정원의 개입이 경중을 따지더라도 비교할 일이 아닙니다. 그 둘을 전공로하고 국정원을 이퀄로 놓고 해서는 안 된다. 안 되죠. 그리고 보십시오. 지금 말이죠. 5.16 박정희, 5.18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까지 군사 독재를 했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군종종식을 부르짖고 문민정부가 탄생합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말기까지 사실상 20년간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했고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말기에 군 사이버 사령부에서 정치에 대선에 개입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지금 말이죠. 눈 뜨면 군사혁명 나던 남미도, 동남아시아도, 아프리카도 지금 그런 일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에서 21세기에 이런 일을 놓고 전공로하고 비교를 해서 덮으려고 하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이명박 정부가 그거를 남재준 원장한테 이렇게 국정원 댓글하라고 시키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건 모르는 일입니까? 남재준 국정원장은 대통령 선거 후에 네. 박근혜 대통령 아니, 남재준 의원, 대원장이 아니라 참. 원세훈 네, 원장. 원세훈 원장.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예. 그리고 그 사실도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재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지만 수사는 제대로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려야지 수사를 덮고 수사하는 사람은 수사 잘한 사람은 징계하고 수사 방해한 사람은 놔두고 이런 일이 있으라니까 수사 안 되죠. 방해한 사람은 누굽니까? 서울중앙지검장 아닙니까? 그만두셨지 않습니까? 그만둬서 끝날 사람이 아니죠. 그분이 징계를 받고 윤석열 팀장은 수사가 계속 됐어야 돼요. 아, 징계가 서로 틀렸다. 틀렸죠. 징계 받을 사람은 안 받고 상 받을 사람한테 징계한 것이 문제 아닙니까? 네. 아니 보십시오. 어떻게 서울중앙지검장이 보고받는 자리에서 야당 도와줄 일이냐? 이런 천인공노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나 사표 내면 수사해라. 이렇게 하고도 안 했다. 그러니까 대검 감찰에서도 말이죠. 서면 조사해가지고 안 했다 가니까 대질 조사도 안 하고 검찰 조사 그렇게 합니까?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권력 잡았다고 해서 별걸 다 하면은 네.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신 건 아시죠? 이번에 리얼미터에서. 가슴 아프셨겠습니다, 좀.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네. 이것은요, 박근혜 대통령의 패션 외교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도 있겠죠. 네네. 그렇지만은 우리 국민 정서가 이석기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감옥 보내고 통합진보당은 당장 해체버려라. 이런 요구가 있는데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대개의 국민들은 민주당도 통합진보당과 같은 패거리다. 종북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지지도가 내려가지만은 그래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원칙적인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해몽은 항상 좋습니다. 머리가 그런데 어차피 새누리당보다 민주당이 지금 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지지율이. 제가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민주당이 뭔가 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과 민심과 눈높이를 같이 하는. 그러나 늘 과거에도 보면요. 그러한 무리한 독선 독주가 있으면은
국민은 그때는 몰랐지만은 결국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4, 50년간 종북 세력이다. 뭐다. 그 비난을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국민을 설득하고 투쟁을 했기 때문에 결국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정권 교체에 성공합니다. 네. 우리 민주당은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네.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 정치, 국민이 생각하는 말을 해야죠. 그렇지만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이고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장해야 된다. 순간의 지지도, 인기를 위해서 영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지지도나 이러한 것은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고 설마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저는 잘하고 있다고 아, 생각하지 진짜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하고 있다 생각하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분이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국민이 원하는 그러한 민생 정치를 좀 더 해야 되는데 네. 우리의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있다. 조금만 풀어주면은 그러한 것이 될 겁니다. 민생을 챙길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달라. 그렇죠. 예를 들면은 선거 개입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특검에서 수사를 해라. 예. 그리고 국정원에 개입한 것을 다시는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서 셀프 개혁이 아니라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개혁해라. 이러한 것이 합의만 되면요. 우리가 국제경제도 그렇고 그것만 합의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민생도 어렵기 때문에 예. 경제 민생 법안 하고 예산 통과시켜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원칙적인 문제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또 솔직히 말해서 열악한 언론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죠. 열악한 언론 환경이요. 예. 예, 당하고 있습니까? 예, 당하고 있죠. 네, 언론한테. 채널 A 좀 기분 나쁜 얘기 여기서 꼭 해야 되겠어요? 네, 뭐든지 하십시오. 뭐 채널 A가 좀 기분 나쁘십니까? 아니면 좀 많죠. 여기도 심하죠. 아, 여기도 심하게 기분 예, 나쁜 게 맞습니까? 예. 오죽했으면은 캐논한마는 괜찮죠. 오죽했으면은 종편에 우리 민주당이 나가지 말라 했다가 다시 제가 주장해서 풀었어요. 네. 제가 여기 출연한 것도요.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나가서 우리 할 말을 하자. 아무리 박종진 앵커가 곤란한 질문을 하더라도 우리 할 말을 하자. 그래서 채널A 시청자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도 들려주자. 그래서 온 겁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네. 그래도 비난을 받더라도 나는 이 길이 옳다고 해서 나온 거예요. 네. 제가 뭐 공격적인 질문을 안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죠. 아, 많이 합니까? 이번에 그 감사원장 내정자, 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뭐 관심 안 가질 수도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두 분 통과할 관심 만하면 가져야죠. 가져야 됩니다. 예. 네, 어떻습니까?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병력 문제나 네. 특히 자제분의 병력 문제 등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회를 경시하는 일인데요. 네. 이동욱 헌법재판소장이 업무 추진비, 네. 특수활동비 명세서를 속여가지고 낙마를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 자체를 안 내버리는 거예요. 네. 안 내고 나중에 내겠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물론 저도 내일 김진태 검찰총장 청문회를 갑니까? 합니다만 네. 법사위원이니까 해야죠. 어떤 질문 하니까? 그런데 네.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그건 통과를 잘못됐다. 시켜달라 하는 것은 네. 국민을 무시하는 거고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아주 잘 생각해야 해야 된다. 예. 김진태 검찰총장은 어떻게 직접 이제 내일 청문회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 다 끝나셨습니까?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시니까 네. 검찰총장하고 담합했지 않냐 그런다니까요.
여기서 질문할 거 해보면 거기 준비할 거 아니에요. 아, 여기서 미리 좀 어떤 질문 준비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거기 앉아 있지는 않으실 분 아닙니까? 뭔가 한 건이 크게 있죠. 뭐 김진태 네, 총론만 얘기해 주세요. 총장은 이 특수통 네. 존경받는 분이죠. 보세요. 그렇게 아니.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네. 아니. 앵커가 그렇게 불공정 진행을 네. 하면은 안 된다니까요. 네, 후배 검사들이 존경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일부 특수통으로 네. 존경받는 검사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외풍도 잘 막아줄 것이다 네. 하는 긍정적 평가도 있는데 네. 밑에 하층부에서는 너무 좀 인간미가 없다. 인간미가 없다. 그래서 이 검찰이라는 큰 조직을 덕으로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을까 하는 얘기를 많이 해오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재산 문제와 아드님 병력 문제가 있고 한 몇 가지가 있는데 내일 좀 보려고 그럽니다. 김진태 총장이 저한테 밥 한 끼 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먼저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 박 대표의 마지막 멘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일에서 사고로 갱도가 무너져서 광부들이 지하의 땅속에 갇혔는데 일주일 후에 구출해 보니까요. 네,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사망자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사망했는? 식에 찬 광부였다고 합니다. 불안과 초조가 그를 숨지게 했습니다. 시간에 쫓겨 사는 우리들이 삶이 죽음을 재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이 시간에 쫓겨 살고 있는 이 우리들의 이 삶이 죽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박지원 대표의 마지막 멘트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시간에 쫓기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와 원칙을 지켜나가는 그런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시간에 쫓기더라도 법치주의와 절차를 지켜나가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 말 꼭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